저도 지나가다가 남는 게 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우리 시가 정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많은 변화를 했군요. 제가 얼마 전에 박영순 시장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게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갑자기 쌩 떠가지고 좀 분위기가 좀 그래요. 저 뒤에 분들이 아주 자리가 꽤 많이 비어있습니다. 사실 시커먼 데라 잘 안 보이서 그런데 꽤 많이 비어있으니까 앞으로 오십시오. 많이 비어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간이 진짜 많이 좀 지나서 제가 몇 가지 얘기만 하고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또 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저한테 뭘 배워가지고 논문 쓸 거 아니죠. 우리가 이제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고 힘을 얻고 또 교감하면서 또 자신감도 좀 키우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까 소개 말에도 있었는데 이게 좌냐 우냐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보수냐 진보냐 이런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도대체 뭐냐. 이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정말 열심히 싸우고 각 동네에서도 열심히 싸우고 카페니 이런 데서도 뭐 자기 얘기 많이 하고 그러면서 뭔가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뿌리가 뭘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죠. 저도 많이 고민합니다. 도대체 뿌리가 진짜 뭘까? 제가 얻은 결론은 불공정함에 대한 저항, 공정한 질서에 대한 열망 이런 거. 지금 우리 사회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켜야 할 뭐 온갖 법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강자들일수록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을 잘 안 지키는 게 돈 버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대개는 잘 지키거든요. 이 법을 잘 지키는 게 손해를 봐요. 이게 전에는 좀 숨겨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번에 아예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대표적인 게 이재용 상속에 우리가 돈 모아줬다는 사실이죠.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정말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한 달에 뭐 몇만 원 또는 십몇만 원 이렇게 국민연금 내고 있잖아요. 정말 힘들게 쌓고 있는데 아니 이 인간이 순식간에 자기들 재산 한 10조 원 이렇게 마련하면서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자기가 아버지 이건희의 지위를 상속해서 삼성그룹의 재벌 총수가 되는데 우리가 그걸 도와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총장님도 국민연금 드세요? 축하드립니다. 본인도 내셨어요. 국민연금 드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다 도와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돈이 남아서 도와주시죠?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남으니까 도와줬지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재벌 체제라고 하는 게 이게 노력을 하지 않고 돈을 벌어요. 돈 버는 방법이 다양한데 국가에 우리가 함께 내야 될 부담을 보통 세금이라고 하는데 이걸 내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그룹의 자산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전체로 엄청나죠. 그런데 이거를 상속을 하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금을 안 내고 제일모직 주식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뭐 에버랜드하고 뭐 희한하게 가지고 온 거야. 맨날 붙였다 띄다 붙였다 띄다 한번 붙였다 띄면 이거 커져 있어요. 이상하게.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나는 뭐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해가지고 결국 제일모직이 23%인지 한 지분을 갖게 됐어요. 근데 제일모직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한 4% 좀 가지고 있습니다. 4.26%인가 25%인가 그러는데 요거 한 요즘 돈으로 하면 요즘 시세로 하면 10조 원쯤 돼요. 10조 원. 근데 이게 4%는 지분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요걸 가져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쓰던 수법으로 붙였다 띄었다 이번에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붙이는 방법을 논하겠는데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철석 붙여가지고 주식을 통합을 해버리면 거기 자기 지분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삼성물산의 지분이 사실 자산가치가 제일모직에 비해 훨씬 많거든요. 근데 희한한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 거래된 주식 가격으로 뭐 통합을 한다. 비율을 정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성물산 주식이 떨어져요. 제일모직 막 올라가요. 그러더니
어느 날 합병을 하는데 엘리어트라고 하는 외국 투자사가 있었죠. 삼성물산 주식을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아니 삼성물산 주식가격이 실제로 이만큼인데 자꾸 이만큼으로 합병을 한다니까 반대를 했어요. 이 자산 가치와 실질적인 주주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엘리어트는 그리 많지가 않으니까 실제로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거든요. 여러분이 지켜하나요? 국민연금 그러니까 남의 얘기 같죠? 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의 것, 여러분의 것이죠. 여기에다가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는데 당연히 반대해야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통합, 병합 비율이나 이런 게 바뀌겠죠. 근데 찬성을 하는 겁니다. 이 찬성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박근혜하고 이재용이 만나죠. 그리고 그 머리 좀 벗어진 그 누굽니까? 복지부 장관 그 사람이 막 밀어가지고 그러고 찬성을 했죠. 찬성을 하는데 그 결론은 이재용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합병하는 바람에 삼성물산 주식 17%인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가 확 올라가가지고 엄청나게 한 1조 원 가까이 이익을 보내, 직접적이지만 그 차액 손해를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에서 한 5, 6천억을 보게 됩니다. 축하드려요. 이재용이 도와주느라고.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소위 총수가 되는, 실질적인 오너가 되는데 여러분이 돈을 한 5, 6천억이 해주신 거죠. 우리가 뭐 돈이 썩어 나니까 막 도와줘도 됩니다. 그죠? 표정이 왜. 그래, 기분 좋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이익을 보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에 가지고 있는 4.25% 10조 원의 의결권을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삼성그룹의 진짜 주인이 되어버렸죠. 세금 한 푼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다 탈법 불법이라는 거죠. 범죄행위죠, 그죠? 국민연금 이렇게 하도록 하고 배임죄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에 손해를 보는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배임죄. 지금 당장 문영프하고 그 공무원 인간들 싸그리 잡아서 배임죄로 전부 구속시켜도 됩니다. 근데 이거 가만 놔두고 있어요. 왜? 요거를 건들면 삼성그룹이 같이 가요. 근데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 같습니까? 진짜 권력들. 정치인? 새누리당? 아니요. 진짜 주인은 경제 권력, 재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아니, 박근혜하고 재벌들이 만났어요. 재벌들이 돈 달라니까 막 줬어. 막 10억씩. 그리고 재벌들이 이런저런 밀어냈어요. 뭐 사면해주세요. 면세 좀 한 번 더 해주세요. 뭐 무슨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해줬잖아요. 그죠? 뭐 해줬어. 그럼 뭐예요? 뇌물죄지, 뇌물죄. 만약에 이재명이 그러다고 생각해요. 이재명이가 우리 관내 사업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재명 시장님 우리 저기 어디 땅 있는데 땅 용도 변경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내 아는 여기 우리 형님이 만든 요 회사에다가 50억만 주세요. 그거 줬어요. 그리고 용도 변경 해줬어. 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당연히 죄 되죠. 제가 그랬으면 바로 잡혀갔을 거예요. 그런데 요걸 뇌물죄로 적용을 하게 되면 준 사람도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뭘로 정리를 했냐면 직권남용, 강요했다. 재벌들한테 강요해서 돈을 뜯었다. 이걸로 지금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벌은 피해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면 처벌이 안 돼요. 검찰권이 재벌을 위해서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정치인도 아니고 국민은 당연히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진짜 그렇게 착각하고 네. 진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정치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관료도 아니고 재벌들입니다. 이 재벌들 무섭죠. 제가 지금 맨날 갈 때마다 이재용 구속 이런 피켓 들고 그러거든요. 내가 어느 날 없어질지도 몰라. 제가 어느 날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 마티스하고 무슨 그 번개탄 피워놓고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소나무에 넥타이로 목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티즈 싫어한다. 두 번째, 번개탄 싫어한다. 제가 옛날에
해봤는데 저는 연탄불을 내서도 번개탄불은 안 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난 목 매는 거 싫어한다. 네 번째로 교통사고는 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우리 수행팀들 보고 외딴 길로 다니지 마라. 가능하면 차 많은 데로 다녀. CCTV 있고 이런데. 그래서 외곽도로 잘 안 다니더라고. 네, 그렇게 마음먹고 있죠. 괜히 죽으면 억울하죠. 근데 그런, 난 아닐 거라고 보지만, 주진우 기자가 그 얘기 자주 하죠. 주진우 기자하고 김호준 총수를 제가 가끔 만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전화로 말을 안 해요. 꼭 만나서 얘기를 해요. 바쁘 죽겠네. 만나도 이런 건물 안에서 안 만나고 꼭 길에서만 해. 길에서.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들도 몇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왜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과 관계된 취재를 하러 가면 죽고 있더래요. 다 자살했다고 있고. 제가 좀 끔찍하다. 내 얘기가 오염됐는데 이 나라의 진짜 권력자들은 재벌. 근데 재밌는 거는 정치인들은 계속 바뀌죠. 이렇게. 정치 세력도 바뀌어요. 안 바뀌는 진짜 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광화문에서 동네에서 열심히 싸우지만 첫 번째 나오는 박근혜 퇴진 더하기 구속 처벌 범죄를 됐습니다. 두 번째는 몸통이 새누리당 해체. 세 번째 그래서 요즘은 이 경제 권력을 해체하고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주로 요즘만 하죠. 근데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냐 진보냐 이런 논쟁이 가끔씩 있는데 제가 경제 영역에서도 우리나라의 미래에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냐.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 우리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건데 우리가 함께 잘 사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정리해서 저는 공정국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공정한 나라. 모든 영역에서, 경제 영역에서는 공정, 처벌 영역에서 소위 사법 영역에서도 공정, 행정 권력을 행사하는 데서도 공정, 복지 영역에서도 공정하게, 뭐든지 공정하게. 여러분이 진짜 바라는 국가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뭘 남의 거 뺏어서 막 갖다 주길 바라요? 전혀 아니죠. 그냥 우리가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식들도 기회를 누리고 꿈을 갖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바라는 거죠. 여러분들 뺏어가지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시대의 박인데 불평등, 불공정, 그로 인해서 생긴 이 엄청난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할 수 있고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와 역량이 고루 분배되면서 그 자원과 기회와 역량이 실제로 제대로 효율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야 국가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기회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다 특정 소속 다 가렸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기회 오잖아요. 여러분 기회를 노리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 여러분들한테 오로지 위기만 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위기만 오는데 이 위기 속에 기회가 있어요. 쭉쟁이라고 그래 쉽게 말하면 이걸. 이 쭉쟁이 속에도 뭘 게 자꾸 있긴 해. 근데 요거를 어떻게든 까가지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겨우 경우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회를 공정하게 만들면 사실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기회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경쟁 자체가 전혀 안 공정해요.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된다. 실제로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경쟁, 불합리한 경쟁이 아주 그냥 보편적입니다. 특히 힘센 사람, 힘센 기업, 힘센 집단, 많이 가진 자, 이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죠.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해요. 내가 뭘 좀 해서 뭘 열심히 만들어 개발해놓고 뺏어가버려요. 뺏겨버려요, 뺏겨. 특히 기업 영역이 이러지만 우리는 뺏길 것 없어서 잘 안 뺏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뺏기고 있냐면 주로 노동을 통해서 뺏기고 있어요. 네? 하지 말라는 52시간 이상 초과근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1.5배, 8시간 이상 일하면 1.5배 주라고 노동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1.5배 못 받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안 주잖아. 이런저런 핑계로 뭐 계산을 희한하게 해. 그럼 노동부가 노동법에 위반되는 통상임금 계산 방식을 강요하고 있죠. 정부가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노동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돈과 노력에 빼도록 지금 하고 있죠. 뭐 이런 건 뭐 수태 대표적인 건 비정규직. 아니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보수가 다릅니까? 원래 서양 사회들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요. 고정적인 일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고정적이지 않은 임시 일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일하면요. 임시로 일하는 사람 보수가 더 많습니다. 이 중에 호주나 미국 갔다 오신 분 해외도 한번 못 가보셨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취업하면 어때요? 고정된 사람보다 월급을 더 줍니다. 보수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실제 공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는 반만 줘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 그런 게 없단 말이야. 왜냐면 불합리하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이거든.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 위반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지. 좀 더 연원으로 가면 평등권이라고 하는 헌법에 위반되죠. 평등해야 아니 우리가 왜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고용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는데 왜 보수를 계약서의 형식 차이 하나만으로 덜 받습니까? 그것도 반밖에?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불법 위반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느끼니까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당한 경쟁을 통해서 느끼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에요. 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무슨 집에 먹이로 할 것이고 먹이. 대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해서 기업 간의 경쟁력이 커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우리 하청업체들이 우리나라는 다 중소기업 다 하청 계열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납품업체 보고 여기 생산성 개선이 좀 됐네. 전에 납품 개당 5,000원 줬는데 이 사람이 생산한 거 옛날에 4,500원이었는데 요즘 보니까 4,000원이야. 그 다음에 막 노력해요. 기술 개발도 하고. 그리고 다음 달 500 가고. 지금부터, 다음 달부터 4,500원입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 근데 울며 계산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문제 제기하면 납품 안 받아요. 근데 이게 불법이거든요. 징벌배상과 행위는 불법인데. 근데 이걸 만약 문제 삼아가지고 법원으로 가죠. 검찰에 고소했어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경우도 많아요. 기술 개발 막 했는데, 원래 미국 같은 데는 벤처, 기술 기업들이 벤처 해가지고 성공하면 그걸 막 몇 조 원씩, 몇 천원씩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착하고 돈이 많아서 사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이 우리보다 더 착합니까? 근데 우리가 더 나쁜 사람들인가?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은. 거기는 법을 어기면 완전히 망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거예요. 고의로 법을 어겼다. 알면서 과실로 어기고도 엄청나게 제재겠지만 고의로 오겠다 그러면 그 형사처벌 외에 징벌배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완전히 거덜이 나버려요. 그래서 위반할 생각을 안 해요. 사는 게 싸요. 100건을 훔쳤다 한 건 걸리면 100건 값이 날라가. 아예 그럼 훔칠 생각을 안 해요. 훔쳐가길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대박이다, 대박. 우리 왜 가끔씩 영화에 보면 회사가 고의로 고용관계에 불법을 저질렀느냐 가지고 막 재판하는 장면 나오죠. 고의로 얕은 노동자를 괴롭혔다. 고의로 무슨 다른 회사를 괴롭혔다. 고의로 무슨 법을 어겼다. 이러면 곱하기 막 수십, 수백, 수천 배 징벌배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누가 좋은 프로그램 하면은 싹 뺏겨버려. 좀 가져가라. 그래, 싹 뺏겨버려. 영 안 뺏긴 게 아니면 월급 한 달에 2억씩 줄게요. 데려와가지고 그냥 핵심적 빼가지고 다 뺏겨버려요. 그럼 뺏긴 사람이 들어갔죠. 불법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고소를 합니다. 형사처벌이죠. 그러면 한 2, 3년 동안 조사해. 그때 가서 무혐의야. 지쳐 나갔다 다가 힘없을 때 죄한테 뭐 이미 있는 기술이다 뭐 이러죠.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미사재판하죠. 법원은 좀 괜찮아요. 검찰보다. 근데 우리나라는 재판하고 이기면 다 3, 4년 걸리고요. 대법원까지 가면 보통 한 10년 걸려. 10년 후에 이기면은 그때까지 그 비용이 안 돼요. 그리고 그때 이겨가지고 다시 돌려받아 보니까 아무 짝이 쓸모없는 기술이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재본인이 뭐니 보수하고 이래봐야 뭐 공소시효 지났다 그러고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냥 이거 담당자가 이거 실수했다고 아무나 지금 담당자한테 벌금 냈을 때를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훔치는 게 너무 쉬워요. 남의 거 뺏는 게 너무 쉬워. 이런 나라에서 뺏어야 하거든요. 정말로 서글픈 게 얼마 전에 제가 유럽계 화국적기업이었는데 여기가 유럽에서는 정말 평판이 좋은 회사였어요. 뭐 공익기업도 잘하고 법 잘 지키고 뭐 이러는데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내 얘기하면 알 겁니다. 그렇지? 여기 가서 계속 노조를 탄압하고 계속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들 왜 그러냐? 니네 나라 유럽의 딴 나라에 가면은 법을 그렇게 잘 지킨데 왜 한국에 오면 이렇게 노조 탄압하고 막 부당노동행위하고 이러냐? 이런데 그 사람들이 그랬대요. 한국에서 그거 해도 되잖냐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걸려봤자 벌금 몇 푼 내면 되고 그게 훨씬 더 이익인데 당연히 그렇게 하지. 딴 데 가면 그 법 어기면 자기들 완전 쫓겨났는데 망해버리는데 여기는 법을 어기는 게 훨씬 벌금이나 제재보다도 훨씬 이익이 훨씬 몇십 몇백 배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안 어기냐 우리들에. 이게 우리나라죠. 그냥 공정한 경쟁을 아예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힘센 기업들이 무슨 짓을 해요? 그 말로 해. 저 깔려있는 우리 먹이들이 막 이렇게 모아놓은 거 그걸로 뺏어오면 되는데. 이거 좀 모았어요? 좀 모으셨어? 그럼 너 내놔봐. 뺏어가는 거. 다 항의가 주는 거예요. 왜? 이걸 제재할까 권력조차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다 장악하고 평소에 뭐 이거 돈도 좀 주고, 평소에 뭐 공도 좀 치고, 필요하면 정치자금도 좀 주고, 이 관리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다가 정치인들이 걸렸다. 아니 뭐 지금 이런 관행도 있습니다. 정치자금 1,000만 원 받는 것까지 입건을 안 하는 게 관행이에요. 1,000만 원까지 다 주는 거야. 1억 넘어야 구속. 1,000만 원부터 정식 입건. 그러니까 300, 500 이런 거 받아서 걸려도 괜찮아요. 물론 나처럼 윤놈 걸리면 무조건 그건 잡힌 거지. 나 같은 경우는. 요거는 10원 받아서 걸리는 거야. 10원 받아서. 내가 지금 트위터 많이 했다고 검찰에 불려가 수사받고 있거든. 트위터 많이 했다고? 우리 같은 사람 하면 안 되죠. 보통의 경우는. 그래서 그걸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또 300만 원씩 받으면 안 걸리죠. 그때 계속 이 캐비넷에 300만 원, 저 캐비넷에 저 사람한테 받으면 500만 원, 저기 받으면 700만 원. 필요하면 개겨. 이러면은 이거 합치면 1,000만 원 넘죠. 합쳐버려. 이게 권력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온 동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근본은 바로 돈이죠. 이 돈이 왼수라 돈이죠. 돈 많아요? 없어요? 오늘 다 돈 얘기했을 텐데 신경질 할게요. 제가 돈 얘기 너무 했어요. 너무 돈 하나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배하는 실제로 재벌인데 이 재벌들이 부당한 내부 거래, 일감 몰아주고 또 이런 아주 진짜 기가 막히고 저는요 무슨 재물 가문에 애 낳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이 또 하나 또 누가 죽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 먹을 거 하나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그냥 상속하면 아깝죠. 그래서 뭐 합니까? 회사 하나 만들어요. 우리 넷째 딸이 이번에 결혼해가지고 사위 왔어요. 근데 분갈해 주니까 아니에요. 돈을 그냥 주면 아깝잖아. 세금 내야 되잖아. 회사 하나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온 계열사를 통하니까 다 그냥 밀어줍니다. 저 일감 모아요. 그러면 회사 한 개가 갑자기 5천만 원 매덕 주고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막 수익이 1년에 몇십억씩 나. 그럼 증자하고 그럼 몇십억 나. 또 증자하고 그런 다음에 계속 일감을 걸어주니까 코스닥 등록할 수 있어요. 등록하면 뻥 튀게 됩니다. 그럼 갑자기 몇백억, 몇천억 부자가 됩니다. 그 사이에 국가에는 세금 한 푼도 안 돼요. 그리고 뭘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앞으로 영영 두고두고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가문을 만들어줘야지. 새끼 재벌 만들어줘야지. 그러면 거기에 또 출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는 뭘 먹을까? 저번에는 우리가 빵집을 싹 먹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먹을까? 저번에는 통큰 치킨? 그거 한번 먹으려다 그건 좀 체했어요. 다방도 먹었지, 슈퍼도 먹었지. 이제 미용실 할 겁니다. 미용실 지금 해가지고 여러분들 곧 삼성 미용실 이런 거 곧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영역이 또 그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기술 개발을 하거나 판로 개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이 불쌍한 서민들 거 그냥 그저 뺏고 중소기업 뺏고 저런 데를 창업하는 거 뺏고 이래가지고 먹고 사니 중소기업이 무슨 노래가 있겠습니까? 중소기업은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잘 하지 않아요. 왜? 차라리 그러느니 요 원청회사 재벌 대기업의 구매 담당한테 술 사주는 게 더 나아. 그래서 강남에 가가지고 룸상에 술을 사주는데 여러분들은 못 가죠? 가시는 분 있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인상 쓰는 분도 있네. 네. 거기는 요새 소위 룸사롱이라고 게 장사가 안 되는데 되는 데는요 무슨 몇 천 명 뭐 이렇게 엄청나게 그대라 못 가봤는데 거기에 가서 로비를 하는 게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보다 자기 기업에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이게 경제가 살아나겠어요?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무슨 기술 갖고 능력 있는 이 젊은 기술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선배한테 첫 번째 듣는 충고가 그거예요. 한국에 가지 말아요. 미국이나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유럽을 가. 거기 가서 창업해라. 우리나라 가지 마라. 한국 뺏긴다. 이러니 나라 전체가 폭삭 많이 가는 거예요. 경제 영역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불공정한 경쟁, 불법적인 착취. 노동자들 가까이 있지만 이 노동자들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노동법을 제일 많이 어긴 데가 어딘지 압니까? 이게 재벌 대기업들이에요. 파견근로 금지되어 있는데 사내하청이라 그래가지고 어디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이 책상은 내가 고용한 사람이 저 책상은 다른 회사 직원이야. 사내하청. 옛날로 치면 과장, 팀장 이런 사람이 사장이라고 자기 사업자 등록해놓고 회사 안에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 직원이야. 지휘복종은 받죠. 위에서부터 작작작. 근데 법인만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과장, 옛날 과장이 다 회사 사내 사장이야. 이게 말이 돼, 이게. 그래서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법원에서. 누가 그 사내하청에 고용되더니 현대자동차도 현대자동차. 그래서 불법이다. 나 직접 고용해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 10년 만에 대법원까지 이겼어요. 10년. 이겼는데 그 사람만 해주고 딴 사람 안 해줘. 하려면 너도 재판해가지고 와. 그러면 이 노동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부가 뭐 해야 돼, 노동부가? 너 노동부 어기지? 이러면 그걸 혼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사처벌조항인데 너 실제 사장 일로 와보시오. 그래가지고 수갑 촉 채워요. 수갑 얘기 나와서 그런데 나는 수갑 제일 채우고 싶은 사람이 박근혜야. 내가 수갑 좋아한다고 나보고 뭐라는 사람이 있던데 아니 죄 지은 사람한테 수갑 채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보고 과격하다던데 아니 국민의 위임한 권력을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고 조직범죄의 두목이 밝혀졌는데 대통령을 했다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됩니까? 오히려 권력이 클수록 책임이 커진 거예요. 그죠? 권력이 크기만 하고 책임이 커지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더 화끈하게 더 큰 소음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딱 나올 때 순찰차 같은 게 있잖아요. 의리의리한 거 대고 있으면 안 돼. 그냥 보통 강도 잡을 때 순찰차 있잖아요. 경찰 둘이 또 기다리고 있다가 저 나온다. 수갑 딱 채워가지고 그냥 하면 인권 침해니까 수건 둘둘 말아서 이렇게 해서 끌어가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시원하죠? 박수 우리가 약속한 법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냥 지켜야 된다는 조항도 있고요. 이거는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 너 감옥을 보낸다. 우리가 약속한 형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두 번도 아니고 수태 그다음 악질적인 방법 어겼으면 당연히 시민들보다 보통의 사람보다 훨씬 더 세게 처벌해줘. 그게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대기업 재벌들이 사내 하청 그 불법 저지르죠. 분명히 52시간씩만 일하고 52시간 이상 일하면은 처벌한다고 되는데
52시간씩 이상 일하는 사람이 무려 367만인가 하겠습니다. 근데 주로 어디냐? 대기업. 왜냐면 중소기업은 일거리가 없어. 그렇게 일 못하고 싶어도 못해. 주로 대기업들이 그러는데 이 367만 명 정도의 52시간 초과이라는 불법적인 노동 부분을 정식으로 고용을 하는 52시간까지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면요. 최하 20만 개에서 최대 80만 개까지 일자리가 순식간에 생깁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일자리 고민할 거 없어요. 야, 52시간 일하는 거죠. 앞으로 하면 그 회사 가짜 바지 사장 말고 진짜 사장, 즉 재벌 대장, 진짜 사장 잡아다가 형사처벌한다. 그래가지고 수갑 들고 딱 그거 한번 줘보세요. 할 수 있겠나? 근데 진짜 의죠. 한 명만 대표로 잡아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그 처벌해야 되니까. 구속. 이때까지 왜? 위반을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사람을 상대로, 너무 크게 했으니까 구속해야지. 말을 해도 안 듣고 있잖아요. 지금 상습적으로 위반하니까 형사처벌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구속영장 쳐가지고 다 수갑 채워가지고 간다고 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싹 없어지고. 그럼 우리가 일자리가 바로 최하 4, 50만 개 생겨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네? 이게 정상적으로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4, 50만 명 일자리가 대기업에 생긴다.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더 웃기는 게 있습니다. 참, 이 노동부가요. 분명히 노동부에 일주일에 5,8,40시간, 주 12시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이상하게 지 마음대로, 제가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노동법 좀 연구했어요. 내가 노동자 출신이라. 이상하게 꼬이가 막 해석을 하더니 60시간까지 일시켜도 된다고 지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정부가 4대 개혁, 노동개혁 입법이라고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0시간을 늘리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 여러분도 몰랐죠?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에 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인정을 안 해요. 노동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잘 안 받아들여요. 혹시 빨갱이라는 느낌을 줄까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근로자 그러면 좀 괜찮아, 좀 많이 편해. 노동자 그러면 왠지 많이 불편이죠. 근데 근로자가 뭔지 압니까? 천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 이 근자 무슨 근자인지 알죠? 그 근로자입니다. 고급 근로. 나라의 은혜를 갖고 천황에게 보훈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 노동자라는 말을 일부러 안 쓴 거예요. 왜? 빨갱이 내지는.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인가 그랬는데 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데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여기 함정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고 다니, 저 대선 뭐 한다는 인간이 초작좀 빨갱이 소리 들을 얘기 자꾸 하냐고. 근데 이걸 알아야 진짜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가 노동자임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여하튼간에 이 노동부가 노동자 편을 전혀 들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어요. 이거 있어요. 또 중요한 건 이 근무 시간 이렇게 장기간 근로를 하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죠. 아니 왜냐 기업이 필요한 일자리가 있는데 그걸 자꾸 초과 근로 시키고 연장 근로 시키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많이 따져. 멕시코가 제일 일을 많이 하는데 그거 무식한 거 아니에요? 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일본보다 1년에 2.5개월 정도를 더 일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2.2, 2-3달 가까이 일을 더 합니다. 그런데 보수는 OECD 국가의 평균 시간당 임금의 3분의 2밖에 못. 그러니까 이 일을 막 엄청나게 오래 하는데 받는 건 별로. 대신에 이렇게 마구 노동자들 일 시키면 누가 돈 벌어요? 재벌 대통령. 근데 여기 또 하나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웃긴 얘기인데 이거 더 웃겨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초과 근로를 하면 1.5배를 주게 돼 있잖아요. 원래 주는 보수의 50%더 줘라, 할증해서 줘라. 이게 노동법의 정신인데. 그런데 왜 대기업들은 1.5배를 주면서 신규 채용을 안 하고 연장, 야근, 특검을 시키고 있을까요? 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저기 한번 당해보셨나 보다. 여러분들 잘 계산해보면 알 수 있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1.5배를 준 게 아니라 한 달에 받는 평균적인 임금의 0.8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8시간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받는 보수에 1.5배가 아니라 0.8배를 받아요.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월급을 월급으로 안 주고 다 상여금으로 주고 있어요. 상여금이 월급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상여금을 또 싹 빼버린 거예요. 빼고 그냥 통상적으로 주는 것만 따지니까 1시간당 2만 원이라면 그 상여금 포함해서 연장으로 할 때 상여금이 그거에서 더 주지 않으니까 1.5배에 봐야 1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잔머리로 통상임금에서 보너스를 싹 빼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노동부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가 재판하면 이겨. 근데 이긴 사람만 줘. 이겨온 사람만. 근데 이기는데 보통 4~5년 걸려요, 역시. 4~5년 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려면 3년 지나면 임금 시효가 소멸합니다. 그러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걸 노동부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노동부가 또 반대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통상임금 1.5배 산정의 기준이 된 통상임금을 그런 거 빼도 된다고 지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너무 좋아. 왜냐하면 노동부 위반되긴 하는데 노동부가 시킨 걸 했으니까 책임을 안 줘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노동부가 처벌을 안 된대. 이러니까 계속 바뀌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 힘없는 노동자들 이걸 전부 다 진짜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국가하고 같이. 정부와 재벌이 손을 잡고. 이런 부당한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니 이게 노동자들이 살 수도 없고 이런 짓을 하다 보니까 90년대 중반부터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 국민 총생산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몫의 거의 다를 기업이 다 가지고 그것도 재벌이 다 가지고 그러다 보니 재벌 창고에 뭐 10대 재벌 창고에 뭐 550조 뭐 30대 재벌 창고에 750조 현금을 쌓아놓고 쓸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을 해도 국민이 주머니가 비어서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고 노동자들은 이게 총 수입이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비율은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점점 주머니가 비어요. 근데 이걸 정부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경제란 온 국민이 같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국가의 기능은 약한 사람을 구축해서 강한 사람 지 마음대로 못하게 억제하고 같이 살게 하는 게 국가의 기능이잖아요. 우리가 그거 하라고 뽑아놨지 너 힘센 사람 편 들어가서 우리 쪽쪽 빨아먹으라고 뽑았어요? 아니죠. 열받죠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진짜 이 약자들 빨아먹기 때문에요.